당신이라고 안 그럴 것인가? 확실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괴물이 되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고 싶었던 6명의 비명 같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미더국집 주인장 은승재입니다. 오늘은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을 함께 수강했었던 인천 가톨릭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보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톨릭대학교 재학 중인 은승재 학생이고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인천가톨릭대학교 재학 중인 전설지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2학년 유현우라고 하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25살 박종현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음악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은 과 동기들끼리 콘텐츠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기회가 되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전공이 문화 콘텐츠 학과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에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감상을 나누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많이 얘기하면 서로의 감정이나 기억도 공유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촬영이 기대됩니다. 카메라 앞에 저의 모습이 어떨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다이어리를 공유하는 게 조금은 낯설고 부끄러웠는데 승재 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새롭고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나눌 콘텐츠가 뭐죠? 오늘 저희가 나눌 콘텐츠는 바로 일본 영화 6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입니다. 동명의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콘텐츠인데요. 글로벌 IT 기업 최종 면접에 오른 6명의 지원자가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뽑는 팀 토론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심리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네, 저는 햇살에 죽는 사람이라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었던 적이 있어서 콘텐츠를 보고 창작을 하는 것까지 다 좋아해서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미디어 소비 유형은 FLIUAN이고 멀티탭처럼 연결된 자로서 컨텐츠에 빠르게 적응하고 좋아하는 저는 나뭇잎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게 나왔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게 저는 FLOUER 타입이 나왔는데요. 비가 오면 빛나는 자고 조명, 색감 이런 전체적인 미장센을 중요시한다고 타입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영화 볼 때 실제로 미장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에게 아주 적합한 그리고 잘 맞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대학생이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팀원들과의 소통과 이제 협동심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캐릭터들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콘텐츠에 대해서 미다꾸를 한번 꾸며봤는데 다들 어떻게 꾸미셨어요? 뭐 명대사라든지 해시태그 등 어떤 거 작성하셨는지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해시태그 형식으로 적었는데 해시태그 현실, 해시태그 어떡하지, 해시태그 내 미래라고 저는 적었는데 사실 저희도 취업을 이제 할 입장으로서 되게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뭔가 좀 암울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해시태그를 달아봤습니다. 네, 저는 명대사 위주로 적어봤는데요. 그건 페어하지 않아? 두 번째로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미안해. 세 번째로 복수를 다짐했어 라고 적어왔습니다. 저는 그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심아가 이제 단 한 명의 합격자를 고른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그 남자 주인공한테 자기를 뽑아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계속 심화를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감명 깊게 봤었어가지고 명대사로 적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아무래도 제 미디어 소비 유형이 FLOUER 형이다 보니까 사운드 연출 쪽에서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사운드랑 연출에서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잘 느껴진다라고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했던 콘텐츠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더 치열해지고 많은 가면들과 정보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를 적어봤는데 지구에선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은 영화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앞면만을 끊임없이 관리하며 살아가는데 노력, 성실함, 열정 같은 갖춰진 외면 뒤에는 초라하고 나약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저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다이어리를 공유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새롭네요. 뒤에 답변들은 또 어떻게 작성하셨을지 점점 궁금해지는데 얼른 공유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콘텐츠는 청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나요? 네,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숨기고 싶은 과거나 선택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거짓과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품에 안은 채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 치열해지고 더 많은 가면들과 정보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들이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인간의 그것들이라고 적었는데 이 그것들을 말하면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보면서 똑같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청춘들을 일부러 화자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단면적인 모습만 보지 말자와 그리고 그런 것들도 품에 안아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보면서 뭔가 사람의 이면이랑 진심이 주로 다뤄지는 내용으로 누구나 마음속에 어둠이나 좀 거짓말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게 뭔가 전체적인 그런 주제 같아서 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콘텐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인데 이번엔 종현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 명만 뽑겠다던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 메일을 확인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딱 터닝 시켜주는 되게 바꿔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오프닝 장면부터 분할 편집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결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주인공으로 인해 오해를 풀고 이제 심아라는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글로벌 기업 면접관이 된 모습에서 그 심아의 모습에 모두의 다짐이 느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에서 심아가 8년 후에 같이 면접봤던 친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쿠가가 마지막에 한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만하자. 딱 이 네 마디를 중간에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키고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끝내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이 결국에는 수용도 하고 우리가 지키고 가져야 될 것들을 지키자라는 굳은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이 네 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콘텐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극 후반부에 등장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문장이 담긴 장면인데요. 이 말은 앞선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선택과 나약한 모습의 얼매이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인물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 저와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도 있다 하니까 엄청 흥미롭네요. 이다쿠를 통해서 소통하니까 못 봤던 부분도 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 있었죠, 현호는? 저는 좀 쑥스러운데 중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한 2주 정도 몰래 뺀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이랑 이제 수학학원을 2개를 다녔었는데 둘 다 이제 빼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2주면 강큰데요. 혹시 어떻게 뺐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학생회를 또 했었어가지고 학생회 일정이 있다 막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하는 기억이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제가 군대 선임 중에 진짜 너무 멋지고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급 전사라고 네, 체력 말고도 이제 뭐 화생방, 전투, 각계 이런 걸 다 설렵해야 받을 수 있는 배지가 있었는데요. 그 선임이 그 배지를 걸고 항상 다니셨는데 너무 멋있고 저 선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2달 동안은 거의 휴대폰도 안 하고 맨날 운동하고 공부해서 결국엔 특급 전사를 땄던 기억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경험 중에 딱 이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미대 입시 준비했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림만 울면서 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뭐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4번째 질문은 이 콘텐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나요?인데요. 현우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한 이야기는 달의 앞면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의 뒷면을 숨겨야 했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부터 그 달이라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딱 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것 같네요. 저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항상 가지고 지켜야 될 그것들이라고 한 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겉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을 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몰입을 해서 괴물이 되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고 싶었던 6명의 비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명. 표현이 정말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취업하려고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는 이제 괴물 같다라고 저는 좀 느꼈던 것도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쩌면 밥 먹고 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짓도 이렇게 서슴지 않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또 비명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평소에 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녹여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도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들 고른 질문 스티커도 생각보다 다양할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떤 질문 스티커를 고르셨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 현호부터 혹시 어떤 스티커를 골랐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1번과 7번을 골랐는데 1번의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거짓말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은 사실을 숨기거나 바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타인이 내 선택과 책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의 기준에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행위 자체보다 타인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선택 왜곡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7번의 질문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은 언제였고 왜 그 순간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그게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 주인공인 하타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결의를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이 솔직함을 처음으로 스스로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타노의 고백은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향한 반성이자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질문을 골랐는데요. 현호랑 같이 당신이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암시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처럼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짓말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작성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호랑 굉장히 겹치는 점이 많아서 이 질문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 스티커를 뽑았는데 청춘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저는 꼭 거창하거나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가벼운 미소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청춘의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하거나 꼭 막 창의적이다, 막 남들이 와 막 할 정도의 굳이 그런 통찰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청춘끼리 모여 있을 때 아니면 그냥 뜬금없어도 조금의 미소만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통찰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미소를 좀 주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오호,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에 관한 질문을 뽑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관해서 더 이 진짜냐,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토론을 같이 준비하면서 쌓은 유대감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선택을 좀 믿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거에 공감하는 게 영화를 보면서 좀 타당성이 없다? 부자연스럽다 느꼈던 게 서로 그냥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누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놀랍네요. 저는 조금 반대되는 게 분위기 자체가 제가 만약에 극 중의 인물이었어도 어찌됐든 거기서 1등을 해야 취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이긴 하지만 저를 위한 선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가 청춘들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뽑았습니다. 제 답변은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면과 사정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단면적 모습만 본다. 당신이라고 안 그럴 것인가? 이런 말이 맞다는 거. 말이 이런 잔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던지는 영화가. 영화가 청춘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저도 꼽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일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진짜 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 질문으로 영화에서 보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영화상에서는 뭔가 누가 덜 추악한가를 증명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이제 동료가 아닌 잠재적인 적을 만들고 가면이 강요되는 사회, 그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네, 영화 자체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좀 직설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하셨던 것 같네요.